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장 상황이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26포인트가 빠져 있고요. 코스닥 4포인트 중반대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점, 염려하시는 점 많을 텐데요. 저희 투자손자병법 이어서 나가는 11시부터는 여러분의 주목 상담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013-6366-0110 그리고 02-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11시부터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지금부터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2부에서는요. 여러분께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위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공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또 공약에 따른 수혜 업종, 피해 업종을 낱낱이 분석합니다. 미리 알면 걱정할 것이 없겠죠. 하창봉 팀장이 전하는 증시 유비무한 프로젝트 하창봉의 가라사대에서는 한 주간의 글로벌 및 국내 이슈에 따른 선취매주를 포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먼저 녹록치 않은 현재 시장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강동석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4월 9일 월요일 오전장부터 빨리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25.68포인트 급락하면서 200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0선 초반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까지 살펴보면서 2000선을 붕괴될지 아니면 좀 더 치고 나갈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기관이 도무지 받아주지 않습니다. 기관이 순매도 보이고 있는데요. 93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소폭이나마 67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00선이 위태위태하다가 현재는 붕괴됐습니다. 전일 대비 4.46포인트 하락한 498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은 500선이 붕괴되면서 좀 어려워졌는데요. 그동안 520원에서 530박스권에서 머물던 코스닥 다시금 상승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 역시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33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개인과 함께 13억 원, 개인은 47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환율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이 8.2%로 하락했으나 민농업 부분 고용이 12만 명에 그치면서 지난 11월 이후 처음으로 20만 건을 밑돌았는데요. 이에 연준은 통화정책 추가 완화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선회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달러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6원 70전 상승한 1138원 선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이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학주만이 군계 일학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자동차 업종도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3.3%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파란불입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오늘 금융주가 좋지 않은데요. 각각 2.7%, 3%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2.5%, 현대중공업 밀려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장주만이 조금 체면 차리고 있네요. 0.4% 강보합권 그나마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0.8%, 다음이 2.7% 밀리고 있네요. SK브로드밴드도 1.4% 시장 대비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젠이 1% 그나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FA도 빨간불 켜면서 0.3%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안철수 연구소가 많이 빠지고 있네요. 8% 급락하면서 주가는 다시 10만 원대 무너지면서 9만 7천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많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 은행주가 코스피 지수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7% 하락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2.3%, KB금융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2.6%, 외환은행 1.8% 시장 대비 약합니다. 오늘 금융섹터, 특히 은행과 증권주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기관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3% 넘게 밀리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1.4%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키움증권도 마찬가지로 각각 3.1%, 3.3% 시장 대비 좋지 않습니다. 건설주도 시장 대비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조용해진 수주 소식과 또 기관의 매도세에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 넘게 빠지고 있고 GS건설도 마찬가지로 2.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도 각각 1.3%, 2.5% 시장 대비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좋은 모습 보였던 자동차주,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연일 강세 보였었죠. 오늘 조금 쉬어갑니다. 부품주도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3.3% 빠지고 있고 만도도 오늘 2.5%나 밀려나고 있네요. 한라공조도 1.7%. 대체로 자동차 업종에서도 부품주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약세 보였던 철강 금속주 가끔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고려아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세인데요. 기관의 적극적인 매도도 보입니다. 그동안 금값 약세에 고려아연 연이은 약세 보였지만 오늘은 소폭 0.4% 강박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각각 1.3%, 1.9% 빠지고 있고 동양간철, 세아제강도 각각 2.8%, 1% 시장 대비 좋지 않습니다. 반면 방산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균관전투자가 지난해 영업 손실 85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매출액은 22% 감소했고 당기 순손실이 984억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성균관전투자 15% 하한가 기록하면서 1,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코롱인더가 미국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내리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85포인트 하락하면서 68,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코롱인더스트리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이 코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을 상대로 낸 반독점 관련 소송을 기각하고 듀폰이 제기한 약식 판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성공하는 투자 하는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 들어봤습니다. 장 초반에 좋지 않게 시작하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물론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시각 시장 흐름 정리해드렸고요.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갤럭시 S3 곧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 수혜주를 분할 매수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김민규 차장은 현금 비중 확보 전략을 제시해줬고요. 신용훈 연구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유효한 장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최희용 대리는 해외 경기 회복 불투명 보수 전략을 짰고요. 정영훈 연구원은 박스권 장세에서 숨고르기를 예상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IT 부품주를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했고요. 김민규 차장은 완성차 업체 분할 매수 얘기했습니다. 신용훈 연구원 역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 제시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게임 업종이 긍정적이다. 역시 분할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정영훈 연구원은 화학 업종에 대한 저점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동부증권 일산 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을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좋지 않게 나온 관계로 일단 우리 시장 빠져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밀리는 게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해왔던 삼성전자가 이제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서면서 실적 발표를 좀 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2분기에 1분기보다도 더욱 좋은 실적 6.8조 정도가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닝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삼성전자만한 종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IT 쪽에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갤럭시 S3의 수혜주를 분할 매수하자, 또 관심 업종은 당연히 이제 IT 부품주를 말씀하셨는데요.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 모멘텀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들의 모멘텀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되고 갤럭시 S3나 아이패드2, 아이폰 5를 비롯한 여러 가지 IT 부품 기계 출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중에서 이제 갤럭시 3S 수혜주 중에서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출 호조에 따라서 일단 기판 사업부는 상당히 큰 폭의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MLCC 같은 경우에는 7월
런던 올림픽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TV 판매가 좀 호조를 보인다고 하면 매출이 지금 돌아설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 증권사들 어닝 영업이익 목표치가 7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예상치는 900억 원을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5월 22일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갤럭시 3에 대한 모멘텀 수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 그중에서도 삼성전기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부품주 가운데 삼성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준비하셨나요? 예, 지금 삼성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목표 주가는 13만 6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9만 2천 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오늘 실제로 좀 빠지고 있죠. 한 달 반 이상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기관이 금요일 그리고 오늘 좀 큰 폭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IT 섹터에 대한 비중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기관이 채운 자리, 그 기관이 채운 자리를 다시 외국인이 받아가는 식의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T 쪽 그리고 삼성전기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10만 3천 원을 제시를 하면서 오늘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자,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2,000선을 내주고 말았네요. 1998.78로 현재 3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52%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497포인트, 5.96포인트가 빠졌고요. 퍼센티지로 하면은 1.18%가 빠져 있습니다. 10시 9분, 아직 뭐 시간 장이 시작한 지 뭐 한 1시간 10분밖에 안 됐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을 연결해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수급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일단 좀 소식 하나 정해드리면 금일 미국 시장 휴장한 가운데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그쪽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 옵션 만기일 목요일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아무래도 리스크 그런 핵미사일, 로켓 이런 미사일 리스크 관리 때문에 변동성 장세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살아댔는데 결국 금일 시장 지금 약세로 시작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보다 31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2,000선이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수급 지금 사실 거의 시장에서 간망 상태고 개인이 많이 사고 있고 기관이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 지금 하락 업종은 100억 좀 넘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은 거의 매도를 하고 있고요. 유통업종 이런 쪽에 대해서 4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경기 방어주 쪽 결국에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운수장비 업종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차 통한 자동차 업종을 또 여전히 시장에서 많이 매수하고 있다. 근데 외국인의 이제 매수가 특징적인 게 아침에 100억을 넘어갔다 지금 순매수 40억 정도로 시장에서 집계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물량 결국 비차익 물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아무래도 상승을 금일 6원 정도 지금 상승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차익으로 상당히 환율 쪽에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수장비 업종의 실적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거의 전 업종을 사는데 전기전자를 특징적으로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3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운수장비 180억 그리고 금융업 285억 지금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개인이 역시 거래소랑 마찬가지로 많이 사고 있는데 80억 전체 시장에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후방에 있고 있는 역시 IT 부품주 낙폭이 컸었던 만큼 그쪽으로 저가 매수세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이고요. 기간은 여전히 노스컷 물량을 많이 내뱉으면서 코스닥 IT 종합 업종에서 28억 그리고 제조업 16억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업종도 10억 이상 지금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역시 코스닥에서도 좀 간망세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주체별 수급도 살펴주십시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특히나 궁금합니다. 네, 외국인
외국인 같은 경우 시장에서 지금 29억, 전체 시장에서 29억 순매수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운수선비 업종은 116억을 매수하는 반면에 다른 업종은 전부 다 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이 지금 159억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 1062억 매수하는 모습인데요. 특징적인 게 결국 프로그램 차익 물량으로 1060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비차익으로 마이너스 30억이 좀 전에 순매수해서 순매도로 전환했는데 프로그램 물량이 상당히 기간 물량이 1000억 정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 개인만이 84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억, 45억을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종별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 전 업종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메디포스트가 상한가에 갔고 제약업종이 좀 상승폭이 두드러진 만큼 제약업종 그리고 기타 제조업종 많이 상승하고 전 업종이 지금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로 그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요? 네, 외국인은 아침에 사다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결국 순매도로 돌아설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만기일이죠. 그리고 북한 대외적 변수 항상 북한 리스크 외국인은 항상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고요. 개인 주말도 쉬었는데 이번 주 매수해서 좀 먹어보자 이런 심리가 발동되면서 아침부터 크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역시 고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역시 리스크 싫어하죠. 그리고 펀드 한매 물량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옵션 만기일 일단 팔고 보자. 결국에는 프로그램 물량으로 베이시스는 지금 1.4를 기록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물량으로 많이 내뱉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수급 관심주는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수급 관심주로 컴투스 이제 모바일 게임 업체인데요. 일단 아침에 5% 넘게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가 지금 소폭 밀려가지고 이제 전일보다 300원으로 21,600원.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바일 게임, 특히 스마트폰 호주로 실적 향상이 계속 이뤄지는 기업이고요. 국내 앱스토어에서 타이니팜이라는 이제 양을 키우는 그런 농장 키우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앱스토어에서 매출을 1위를 기록했다고 지난주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작 아쿠아 스토리 타이니팜 같은 그런 게임인데 아쿠아 스토리 기대감도 있고요. 올해 40개 넘게 신규 모바일 게임이 출시 예정이 돼 있고요. 사실 갤럭시 S3 5월에 출시될 거고 신규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런 쪽에서 모바일 게임 쪽이 상당히 확산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상당히 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보다 좀 낮게 21,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지금 박스권 자세에서 하락 쪽으로 좀 기울였고요. 일단 옵션 만기까지는 일단 하락 쪽으로 기운다고 보는데 일단 경기 방어제 역할을 하고요. 실적도 좋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투신이 10만 주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증권 쪽에서 수급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지금도 금일도 투신 쪽에서 상당히 좀 한 3만 주 정도 사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추세는 이제 IT 쪽에서 그 어느 정도 실적 하드웨어 쪽으로 분명히 나왔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후광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방향을 좀 내세우면서 소프트웨어 업체 쪽으로 좀 매매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핫 이슈 살펴보죠. 이슈 정복하게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4.12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각 정당별 주요 공약을 분석해보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살펴봅니다. 각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자동차, 화학, 정유였다면 올해는 은행과 삼성전자, 자동차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휴대폰 시장에서 판매된 단말기의 판매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업체들이 상위에 오른 반면 외국 업체들의 실적은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 이슈 정복하기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9대 총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로 각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살펴보셨겠지만 이번 시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4월 1일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공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야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 공약은 첫 번째로는 대기업의 출자 총액 규제 제도입 및 대기업의 사업 영역 확대 제한 및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등의 대기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 그리고 세 번째 통신비 인하와 같은 물가 안정 및 서민생활 지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및 주식 양도차익세 도입 등 세수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출자 총액 제한 제도 재부활 및 순환 출자 금지 등으로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가속화시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과 단기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혼선과 기업 내부 현금이 지배의 구조 강화를 위해 소요된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년간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선거 공약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성향을 띌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거 공약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공약이 법률을 통해 제도화되는 시기와 법률의 시행 시기를 감안하면 효과는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나 산업, 경제 두루두루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공약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피해가 점쳐지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피해가 되는 업종과 수혜를 잇는 업종은 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부터 일단 좀 살펴본다 그러면요. 일단 새누리당에서 공약을 한번 좀 살펴본다 그랬을 경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를 위한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 확대 및 거래 활성화로 제한적 국내 주택 시장을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될 것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수혜주로는 현대산업, GS건설, 대림산업 등과 같은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수혜가 일단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공약으로서 미디어법 전면 개정, 그리고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을 통한 공동공약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미디어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를 봐서 이제 CJ E&M 정도가 일단 수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CJ E&M 경우도 좀 일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전면적인 수혜가 된다기보다는 일부 제한적 수혜 정도로 일단 좀 해석을 해보시는 편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업종으로는 이제 새누리당 공약을 좀 살펴볼 경우 음성통화 20% 할인, 그리고 LTE 데이터 무제한 도입, 그리고 단말기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요금을 20% 인하한다는 추진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통합당 공약 중에서 통신업종에 대해서 기본요금과 가입자 폐지, 가입비 폐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전면 무료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로 볼 때 최근에 LTE에 대한 붐이 좀 불고는 있지만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유플러스에 대한 이런 통신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된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좀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새누리당 공약에 여당의 공약이죠.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에 이제 중소도시 입점을 금지를 추진한다는 이제 그런 취지의 법안이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마트 그리고 롯데쇼핑 등 이런 이제 대형 마트 관련주들 또한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이슈,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제 대형 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 등 같은 이슈 등을 볼 때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 대한 공약은 이제 대형 마트들에 대한 규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좀 부정적인 모습을 좀 시각을 견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출자 총액 제한 재부활 및 강화 순환 출자 금지,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관련 투명성 강화 및 편법 경영권 승계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출자 총액 제한 부활에는 긍정적이지만 민주당보다는 좀 규제 강도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좀 살펴볼 경우 출자 총액은 일단 재부활하는데 상한선은 40%에서 30%로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순환 출자 또한 금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는 모두 3년 동안 유예를 시켜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할 것이고, 그리고 기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를 위한 조세를
강화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파급 효과로는 기존 지주회사 주가에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업, 대그룹 집단의 이제 2세 경영권 승계가 기존 지주회사는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그룹 집단의 2세 경영권 승계가 서둘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주회사들의 수혜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로는 이제 1세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그룹사별로 일부 피해 기업이 발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룹사 차원의 계열 지배구조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문제로 장기적으로 혼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여기에 대한 피해로 이제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지주회사 전환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현대차그룹. 그 이유는 지금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그룹의 잉여 자금들이 이제 소요될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 부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지주회사들은 이제 좀 수혜를 받겠지만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 약간 좀 피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총선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번엔 국내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를 끌어올렸던 주체를 자동차, 화학, 정유로 꼽는다면 이번에는 은삼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은삼차 어떤 겁니까? 네, 지난해 주시장 주도주가 차화정이었다면 올해는 은삼차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일 이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은삼차는 신주호를 처음으로 이제 좀 매스컴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중심의 원톱에서 전일부터 자동차주가 가세를 하였고 은행주 또한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입니다. 삼성전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그러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이릅니다. 올 초 10%를 조금 넘었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력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등 주요 자동차 주식은 7.3%, 그리고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주요 은행주가 3.6%를 기록하는 등 이들 은삼차의 시가총액이 29%를 차지하면서 전체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차화정만 가는 쏠림 장세가 올해는 은삼차로 이름이 바꿔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종목을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상대적 소외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지수가 상승을 해도 이 종목들만 오를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수가 하락을 하면 이 종목들은 덜 빠지는 것이 소외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지수를 왜곡시킨다고 말하기 전에 이유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동차 대표주의 강세는 실적 개선이란 밑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 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차화정 랠리 속에서도 차화정 랠리 속에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도 차화정 이외의 종목들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 랠리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철저히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 같은 시장에서 많이 빠졌다고 소외주를 잡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포트의 10%만이라도 삼성전자, 자동차 등의 주도주를 편입해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올해 휴대폰 시장에서 외국산 휴대폰 판매량이 거의 바닥을 기록했다죠. 애플마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휴대폰 시장에서 판매된 단말기의 판매 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과 LG 펜텍이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외산 업체들의 실적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업계 추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메이저 3사를 제외한 타 업체들의 판매 점유율은 2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월 들어서 판매량이 급감해 2.6%를 기록했고 3월은 사정이 더 나빠져 1.09%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 3월 판매 대수로 따지면 월별 채 5만 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외산 단말기의 무덤이라는 말이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외산 업체들의 판매량 급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LTE폰의 부재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은 LTE 단말기 수급 및 가입자 모집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3G 단말기 수요층이 여전하지만 LTE의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매점들은 LTE가 아닐 경우 수익힘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3G 단말기 판매를 잃는 기현상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시되었던 LTE 단말기는 대부분이 삼성, LG, 펜텍 제품이었고 외산 업체들은 HTC가 와이브로 폰을 내놓은 것을 제외하면 LTE 폰 자체가 전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외산 휴대전화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의 빅히트도 외산 단말기 판매량 하락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볼 때 삼성의 갤럭시 노트의 히트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강세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최병호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포트폴리오 살펴보는 시간, 수익률을 높여라 이어갑니다.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동안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조정을 받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번 주에는 조정을 지금 받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화학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전 타이밍이 들어오는데요. 당분간 수급 구조가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종목 자체의 어떤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너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매수가 들어오는 쪽만 좋게 부각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끌고 간 면이 좀 있고요.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올라가는 쪽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또 반대쪽을 당기는 그런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역이용을 하셔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객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얼마나 나왔는가, 지금 가격이 싼 가격인가 비싼 가격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바로 조정받는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미리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바닥권에서 치고 도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 테마를 다 끌고 내려가는데 정치 테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추세를 꺾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지금까지 하락이 컸던 바이오 줄기세포 쪽이나 아니면은 과대 낙폭을 갖고 있는 기술주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좋은 성과를 올리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지금은 지금 현재 포트는 우선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번에 종목들의 절반 정도를 다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가 대응을 바로 늘리지는 않고 있고요. 좀 더 강한 변화가 생기면은 늘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진행이 좋은 종목들로 교체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그 코스닥 쪽의 종목들을 좀 많이 노리고 있고요. 기존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를 연결해서 중국 증시 개장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시황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좀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2000선 내줬던 거래소가 현재 28포인트 빠지면서 2000.97. 사실 1포인트 오르고 내리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전히 기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2000선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1999.4로 다시 빠졌네요. 자, 코스닥은 495.81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은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자,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 연결해서 중국 시장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2294.21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0.5%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장 같은 경우는 오늘 휴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게 되면 그 모멘텀의 공백이 생긴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으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유럽 제조업 경기도 계속적으로 부진하고 있고요. 미국의 선행지수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고용시장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금 이제 비관론이 확산되기 상당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바꿔 말하시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펀더멘털 개선 신호가 발생을 한다면 주식시장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문에 이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금일 중국 PMI 발표됐었고요. 전달은 이제 3.22%, 예상치는 3.45에서 3.5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금융시장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일부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지난 3월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은행의 대출을 독려한 결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3월 위안화 대출이 9천억 위안을 넘어섰다고 이제 8일 날 보도가 됐었고요.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1,000억 위안 정도 많은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이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2분기 중에 지준율이 인하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HSBC의 최근 보고서에도 중국 정부가 올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그리고 세수 감면과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GDP 같은 경우는 13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셔야 되고 그 8.5% 그 퍼센트 선에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정부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 보아로 포럼에서 이제 그 정부 관계자가 말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변수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상원증권부의 4월 6일 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표 연구원이 이제 그 2012년 3월 전국 40개 도시를 감사한 결과 33개 도시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상승분이 실제적으로 그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박리담의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여전히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추세는 이 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 아직까지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 뚜렷한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동성 강세 이후를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경기 회복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지금처럼 이제 박리담에 의한 거래량 증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금융양세 이후에는 이제 자산 가치가 상승이 이어져서 이제 실물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모입니다. 사실 지금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가 중국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시장이 기대하는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시장 우리가 어떨 정도 일주일 정도 스케줄을 먼저 확인하고 시장에 좀 대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한 시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크게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실적 시전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데 가장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 지표에 사실 많은 주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지금까지 아직 시장에 그렇다 기대치는 주지 못했습니다만은 한번 기대할 부분이고 뭐 실적 시전 지난주 국내 증시가 삼성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장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다는 거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 주는 미국의 실적 시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보겠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지난주 사실 글로벌 증시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버냉키의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이슈였는데 그것 자체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2번의 연설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스페인 이슈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그 중국으로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가 이제 지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하고 일정 잠깐 보시면은 오늘하고 내일 그리고 모레 상당히 많은 지표가 발표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지표는 딱 2가지입니다. 바로 물가지수 CPI라 소비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을 펼 때 조금 더 어떤 시장의 바로미터를 잡는 것이 바로 M2라는 통화량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순국 상해 지수가 2300포인트에서 아직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2가지 중요한 지표 중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와 M2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오히려 조심스러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목마른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소비 기대책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은 지금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4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비 촉진의 달이라 해서 사실 3월 달에 시장에 좀 실망감을 많이 줬습니다. 어떤 그 2번의 전인대 이후에 양에 의해 기대치를 줬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떠한 시그널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든지 한 3.5%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좀 낮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M2 증가율이
통화량 증가량을 말합니다. 총 통화를 말하는데 M2 증가율이 조금 감소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 중국에 대해서 조금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나 보겠고요. 다음 미국입니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요. 지금 일정 스케줄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D-Day는 9일 오늘 밤 그리고 11일 그리고 13일이 될 것 같습니다. 월, 수,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예상되어 있다는 거죠. FRB,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왜 지금 타이밍이 더 중요해졌냐면은 오늘 지금 아시아 시장에 우리나라 증시 2,000포인트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물론 북한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고용 동향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 10만 명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측면은 이번 주 다시 조심스러운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오늘과 13일 날 예상되어 있는 버냉키 의장의 연설 자체가 4월 24일부터 25일 날 열리는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작은 실마리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이제 실적 시전 들어갑니다. 미국도 실적 시전 가는데 보통 미국은 실적 시전이 1번 타자가 알코아입니다. 알코아 같은 경우는 세계 대표적인 알루미늄 제조업체인데 지금 알코아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거의 뭐 좋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은요. 알코아는 항상 시장의 어떤 1번 타자라는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시장의 어떤 이슈를 되지 못했다 말씀드렸고 지금도 주당 한 9.63달러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할 건 아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가 주요 이슈지 않나 보겠고요. 뭐 13일 정도에 대표적인 인터넷 구글이라든지 금융주 JP모간이나 웰스파고 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2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좋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치를 좀 낮추라는 것이 외신을 통한 보도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이번 주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국내로 이제 딱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뭐 미국은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해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미국의 버냉키 의장 연설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사실 오늘 이 방송의 키워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쫙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주식이랑 같이 연관시키는 것이 이 코너의 컨셉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직영부에서 스케줄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케줄을 먼저 뽑아가지고 어떤 관련 종목을 선침해하자는 것이 방송의 컨셉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화 한국주도 디지털 병원 수출 관련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우리가 와닿는 것이 헬스케어 관련주겠죠. 헬스케어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라 그러면 제가 잠깐 종목을 한번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이 헬스케어 관련주로 좀 대변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겠는데요. 헬스케어 관련주는 네. 대표적인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사실은 주가는 지금 허무하게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헬스케어 관련주로 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비옥스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 사실 오늘 이슈에는 조금 부합되지 못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네요. 근데 사실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잠깐 투자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사실 한 18,000원 이후에 사실 계속적인 내리막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3월 이후에 개별주 약세 흐름과도 같이 이어진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예상되어 있는 이런 같은 포럼 관련 자체가 이 종목을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이런 스케줄이 나오게 되면은 종목들이 조금 되짓기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아쉽게도 전체적인 매도 수급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받지 못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내일로 가면 어떤 게 움직일까요? 내일 같은 4월 10일로 넘어가면 두 가지 좀 큰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제4세대 이동통신 장비 산업 확보 방안이 스케줄이 예상되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내 온라인 게임 회사죠. NC소프트가 북미와 유럽을 통해서 길드워2를 예약 판매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4세대 이동통신 장비 산업 확보 방안이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 관련주들이 또 있겠죠. 잠깐 살펴보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와이브로 관련주입니다. 와이브로 관련주를 하는 것은 통신적으로 제가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이노와이어, CS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와이브로 관련주로 보이는데 잠깐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이 좀 작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우측에서 보면 이노와이라든지 CS, 영화통신, 서화정보통신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와이브로 종목이 될 것 같고 첫 번째 특징주 와이브로 관련주 중에서 이노와이어만 잠깐 살펴보면 최근 같은 흐름에서 한 3950원 정도까지 갔던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일 이런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 반등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6,400원에 위치하고 있는 61선에 닿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훈풍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보겠고요. 하지만 역시나 이번 주 이슈는 워낙 코스닥 시장이 500선을 이탈하면서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NC소프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이슈에서 길드워2의 북미와 유럽의 예약 판매가 예상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NC소프트가 만약에 이러한 모멘텀으로 지금 32만 원 정도에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는 안타깝게도 저는 조금 미지수라 봅니다. 일단 일정은 저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거 내용 자체가 화요일 이후에 조금 시장의 방향을 불어넣었을 때는 조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종목은 그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11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총선이죠. 총선인데 어느 정도 우리나라 휴장을 될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시간 관계상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그 국내 게임 업체 중에서 NC소프트 위에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드래곤플라이의 대표적인 종목은 게임 이름이 스페셜포스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4월 11일부터 해가지고 25일까지 중국에서 CBT를 합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요, 잠깐 CBT가 있고 OBT가 있는데 뭐 그냥 게임을 런칭하는 데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C는 클로즈고 O는 오픈인데 폐쇄적으로 하냐, 열려 하냐, 이 정도는 보시면 되는데, 사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NC소프트보다는 좋은 흐름이 보였다 볼 수 있겠고, 12일 날은 만기일이죠. 만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뭐 어느 정도 만기 관련해서 프로그램 물량에 관심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주목할 이슈는 사실 12일에는 뭐 방통위에서 공공장소 와이파이 공동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와이파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은 와이파이 관련주들은 제가 보니까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D-Day 13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일 날 선거 잘 하시고요. 12일 날 요 이벤트 잘 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3일 같은 경우는 금통이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 크게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테마주는 일단은 뭐 오늘도 빅텍 관련 전쟁 관련 잘 갑니다만은 12일과 14일에 광명성을 발사하겠다. 그리고 오늘 빅텍 같은 종목이 더 이상 상한가를 간 이유는 바로 뭐죠? 네, 북한이 광명성 발사 후에 3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의외로 발사하든 안 하든 그리고 계속적인 이슈가 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3일 금요일 날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줄기세포 제가 벌써 이 스케줄을 준비했는데 오늘 벌써 움직여버렸죠. 오늘 가장 강력한 테마가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물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메디포스트가 카티스 때문에 조기 출시하기 때문에 올라간 거 있습니다만 타이밍적으로 사실 13일 날 스케줄에 나와 있는 대로 줄기세포 재생의료 R&D 시행 공고가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 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사실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입니다. 음원 사용료 개정안에 대해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소리바다라든지 예당, 물론 로엔이 주가를 많이 뺐습니다만 소리바다 같은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 부분이 기존의 정액제 600원에서 900원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4월 19일 날 정도에 13일 날 예상됐기 때문에 잠깐 소리바다 하나만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른 오늘도 1220원 오른 뭐 이렇게 0.2% 상승을 하고 있죠. 있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어떻게 움직일까 자체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 13일 날 이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음원 올리는 것 자체가 물꼬핌이 됐을 때는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라겠죠. 그런 것 좀 감안하시면서 이번 주 한번 스케줄 체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창봉 팀장과 함께 한 주간의 글로벌 및 국내 이슈에 따른 선취매주를 포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급락장을 저가 매수기로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싶네요. 자, 어쨌거나 우리 시장 상황 오늘 투자손자병법 진행하는 동안에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2000선 다시 회복해서 2001선까지 올라가 있고요. 코스닥도 7포인트 정도 빠진 496점으로 소폭이나마 회복을 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013-3366, 0110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투자손자병법 1, 2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